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유성구의 정례에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회 의안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해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6일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3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이, 2023년 11월 9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2023년 11월 28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 순서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4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각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1건의 보고의 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 과장이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공원과에서 의안검토 보고서 4쪽과 같이 부서 의견을 제출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는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시 동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여성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2조의 감옥은 관계 법령인 자연공원법의 위인사무 규정에 따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사용된 용어 중 일부를 포괄적으로 표기하고자 자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성용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여성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여성용 의원님이 수정 발의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양명한 의원님의 5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가입 자격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가입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미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적용 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출연금 등 교부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의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한 국가유공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는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한다려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한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희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구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대상은 총 3개소로 재위탁이며 국공립 트리플 폴의 꿈보 영리더 어린이집입니다. 첫 번째 지적동 트리플 시티 폴의 아파트 내에 트리플 폴의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트리플 폴의 어린이집은 지상 1층 연면적 304제곱미터 규모로 보육 정원은 62명, 보육 교직원은 13명입니다. 두 번째, 신성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꿈보 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꿈보 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269제곱미터 규모로 보육 정원은 53명, 보육 교직원은 15명입니다. 세 번째, 언니동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 영리더 어린이집 재위탁입니다. 영리더 어린이집은 지상 2층 연면적 502제곱미터 규모로 보육 정원은 94명, 보육 교직원은 18명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는 보육료 수익과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조금으로 운영 예정이며 유성구 3위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현 어린이집 운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대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위탁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을 받았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 대상 업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 조례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이게 일반 휴게 사업과 이제 유사 중복 이사 수입에 의존한 재원기금으로 봐서 이제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기간이 종료가 됐고요. 네. 그러면은 폐지 후에 지금 잔여기금이 얼마가 남았나요? 집행 잔해까지 해서 219만 5천 원입니다. 219만 5천 원이요? 네, 219만 5,750원입니다. 네, 219만 5천 원 정도 남았네. 올 그러면은 2023년 휴기가 끝날 때 올해 이게 세입으로 들어가는 돈이죠. 이게 통과가 되면은 네. 여기를 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이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함하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소의 지정 취소 처분 시 의견 소명 절차를 규정하여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1항과 제4항 생활 폐기물 배출 방법에 대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 안 제10조 제4항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 진행을 규정을 마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개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심 속의 힐링 공간인 유성 1호 하기숲 캠핑장을 2021년 3월부터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숲 캠핑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를 거치고 현재 가동률 75%에 달할 정도로 많은 캠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성북동 숲속 야영장의 3월 개장을 목표로 성북동, 방동, 숲치유 크리스토 구축의 거점구역인 성북동 산림욕장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기숲 캠핑장뿐만 아니라 2024년 개장 예정인 성북동 숲속 야영장의 운영 관리를 위해 추가 인력이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성북동, 방동, 숲치유 크리스토 조성과 고품질 산림 휴양 복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 도입을 위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소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가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가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셔요. 먼저 손을 드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기동 캠핑장만 있다 이제 성북동까지 생기잖아요. 예. 지금 그 하기동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아직 준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네, 직접 운영했죠. 예, 직접 운영했습니다. 저는 민간위탁 부분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드리긴 드렸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기동하고 여기 두 개를 지금 묶어서 주려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 하기동 쪽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인건비가 한 1억 3천 정도 1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지금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밤에 이제 야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이게 그 기간제 근로자들이 처리를 못 하니까 이거 담당 직원한테 밤에 전화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성북동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요? 1억 9천, 2억 정도 생각하나요? 성북동? 성북동은 지금 아직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도 거의 그러니까 하기동하고 비슷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동하고요. 예. 하여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의 면에 있어서 좀 관리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민간위탁은 늘어나지, 사업은 시작을 했으면서 이걸 또 이제 사업을 과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고서 또 이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 비용이 계속 캠핑장을 늘려서 하는 것이 맞는 거에 대한 고민도 또 부분적으로는 생기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를 시작할 때 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여성영 의원님이 하기숲 캠핑장하고 성북동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숲 캠핑장에 지금 현재 직접 운영을 하는데 기간제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라는 것은 이제 인건비를 주고, 예. 그러면 기간제 몇 개월씩? 지금 9개월 정도 사용, 1년 9개월. 예. 1년 내에 9개월을 예. 5명으로 해서 운영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가 얼마? 1억 얼마요? 1억 3천 정도 됩니다. 1억 3천요? 예, 예. 자, 이거 하기숲 캠핑장을 직접 직영을 하지 않고 이제 민간 위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장단점은 이 용역 타당성 및 위탁 산정 용역 결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장단점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겠다, 민간 위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직원들의 이제 피로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그 밤에 전화 받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북동 야영장 운영비는 지금 얼마 한정을 하셨어요? 그 하계동하고 똑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같이. 규모가 같습니까? 그 규모는 성북동 쪽이 30년으로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많죠. 예, 예. 많은데 예산을 똑같이 세워놓으면. 근데 이제 그 그 14년을 순수 운영, 그 인력 운영비만 거기에, 아니, 인력 운영비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민간 위탁 나면 그분들이 그 예산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3억 4천 정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들도 지금 그 캠핑 저기가 그 이용자들이 얼만큼 될지 몰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민간 위탁을 꼭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민간 위탁을 갔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은 업체는 공모해서 선발을 하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공모해서. 예, 예. 공모해서. 그러면 따로따로 줄 겁니까? 두 개를 아니, 한꺼번에 다 줄 겁니까? 한꺼번에 같이 줘야지 한 관리가. 곳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예,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호권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구의회에서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설은 구청장에게 해제를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7개 분야 총 46종의 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 시설은 총 36종으로 3,070개소가 시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2,946개소가 집행 완료되어 집행률은 96%이며 미집행 시설은 124개소로 10년 미만은 5개소, 10년 이상은 119개소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119개소에 대한 존치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도로 114개 노선의 경우 소방도로 확보와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존치하며 주차장 5개소의 경우 2018년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에 따라 2개소는 존치하고 2023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22개소 중 19개소는 폐지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3개소는 존치하여 총 5개소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합리적인 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합리적 정비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단계별 집행을 위한 안정적 재원과 해소 방안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끊었다 갈게요.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10의 2항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0의 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의 2항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정 동의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0의 2항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제10의 2항에 따라 수정하여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소장의 공석인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은 국 전체 소관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건소는 선임 과장님의 일괄 제안 설명 후 각 부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희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유성구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송재만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은 총 4,238억 6,587만 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7,49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돌봄과는 307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안 가태료 등 세액 수입을 5,684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생활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6억 93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복지과는 309조 복지사업 환수금 3,724만 6천 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4,053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1,1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는 310조 아동수당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312조 시간제 보육지원 반환금 등 총 71억 2,79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과는 312조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 특별교부세 2억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13조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환금 등 총 6억 5,13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751억 359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97% 증가한 45억 8,546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대비 1.52% 감소한 29억 2,714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19조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7,400만 원, 321조 기초연금 지원 5억 1,178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 323조 장애인 활동지원 32억 2,5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25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억 1,65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856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조 희망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0.48% 증가한 2억 5,56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1조 긴급복지지원금 3억 8,120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332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을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부당이득 한수금 2천만 원, 의료급여 지원 국시비 보조금 7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343조 의료급여 지원 진료비 7천만 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조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48% 증가한 70억 8,28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7조 아동수당급여 13억 1,798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348조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3억 2,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0조 영유아 보육료 25억 2,232만 3천 원, 누리가정 보육료 5억 4,792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누리가정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비 7억 4,933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 37억 6,929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 10억 7,3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2억 1,887만 2천 원, 355조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5억 829만 원을 증액하였고 356조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비 6억 2,5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61조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대비 0.91% 증가한 1억 7,41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2조 농업재해보험료 지원 2억 4,437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363조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사업비 특별교부세를 2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4조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365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사업비 1억 8,103만 9천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3,48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수정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수정 세입 예산은 4,246억 5,785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9,197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가족복지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7억 9,032만 4천 원, 지역산업과 럼피스킨 백신 접종 시술비 국고보조금 16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조 일반회계 수정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수정 세출 예산은 총 4,760억 1,715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355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수정 세출 예산입니다. 129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억 500,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3억 879만 6천 원, 130조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 지원 2억
9,810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과 수정 세출 예산입니다. 133쪽 럼피스킨 백신 접종비 지원 165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추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안정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 국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하경욱 의원입니다. 이 사업 설명서 256페이지 수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조금 반환금 및 환수금에 대한 건데 그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2018년 3월에서 2019년 5월 보조금 부적정 수급액에 대한 반환금 부과액 반영해서 요번에 환수금이 25억 7천 아니야 2,579만 6천 원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8년에서 19년이라고 돼 있어서 네. 기간이 이거를 지금 환수를 하나? 지금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2023년에 수납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부패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환수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항소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이 거쳐서 보조금 부과는 저희가 2023년 5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납은 8월에 돼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 지금 유치원인가요? 어린이집인가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지금도 그럼 여기 아니, 지금 폐쇄됐습니다. 시설 폐쇄됐어요? 폐쇄.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보니까 이 주민복지국 명시효를 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이게 다 부득이해서 이렇게 명시효율이 많은 건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하나를 딱 집어서 질의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많네요, 명시효율이. 사회돌봄과가. 네, 행정 절차 이제 기간이 조금 많이 소요돼서 그렇게 좀 명시열 됐습니다. 명시효를 이걸 자세히 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생활비 지원은 끝났다고 돼 있는데 왜 명시효율이 됐어요? 이제 8월에 저희가 이제 지원 중지가 8월에 이것도 1억 3,800이나 돼 있네. 예. 8월 31일자로 이제 저기 전환돼서 지원은 중단됐는데 예. 90일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5개구가 다 같이 이게 이제 12월 5일까지 신청한 거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착오로 접수가 안 됐거나 지급이 누락됐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 다 5개구 다 명시이율로 남은 잔액을 아. 네, 이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5개국가 합의를 한 거예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는 내년 1월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8,230. 네, 지금 거의 마무리는 됐지만 1월까지 지금 기간이 네. 어쩔 수 없이 명시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공사 체결이 1월까지라 네.
다음에 또 명시열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지역산업과의 중성화 수술도 1억 2천이 명시효라네요. 네, 3회 추경에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명시효 이번에 시킵니다. 국시비가 왜 이렇게 뭐 얼마 안 남기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네, 11월 24일, 27일 이렇게 계속 지금 보존예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시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올해 할 수가 다 마무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효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현 의원입니다. 그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75페이지이고요. 예산서는 32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이게 지원 기준이 냉방비는 균등 지원이고 난방비는 차등 지원이에요. 네, 요게 근거가 그 노인복지법이나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죠. 네, 지침이 그렇게. 지침으로 네. 해서 균등 지원, 차등 지원이시고 네. 양곡비도 그러면은 균등 지원인가요? 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경로당 뭐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은 경로당마다 이제 등록 인원수의 차이도 있고 면적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비의 균등 지원, 차등 지원의 그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경로당별로 우리가 등록 인원수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 그리고 뭐 일주일에 몇 번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차등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위 지침이 그러하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197개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노인 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위 지침이 좀 불합리하다 싶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건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떤 관습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서 유성으로부터 노인복지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의 뭐 디테일한 부분은 뭐 질의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난방비는 5개월을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면적 대비 이제 차등을 지원하는 거고 냉방비는 2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양곡비는 그 20km 8포대 안에서 당신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구매하시는 거라 균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거의 197개소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독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양곡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끌어다가 쓰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경로당별 그 예산 집행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다면은 뭐 한 해 두 해 얘기 나온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우리가 유성구청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르신들께는 보여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음은 이게 어디 갔더라? 희망복지과 307페이지인데요. 인력 운영비예요. 네. 예산 증감액 사유에 보면은 팀을 신설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
확인 조사 실시에 따른 업무량 증가, 전년 대비 수급자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업무량 증가, 예산 증감액 사유가 업무량 증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팀이 지금 일이 많이 늘었고 신설 팀인데 지금 인원 간호직 관련해도 이일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간호직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저희 지금 많이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 팀을 만들고 신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동이 먼저 가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 구성이라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물론 국장님께서도 그리고 실무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 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누차 어떤 감사라든지 예산 심사에 있어서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라도 하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본 의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네.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싶었고요. 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언을 좀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공감하고 계시고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 판단하고요. 네. 다음은 지역산업과인데요.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영 의원님께서 이제 그 명시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우리 스마트 농업 실증화 단지 구축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지를 많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이제 고령농에 그런 사업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공모에도 계속 그 대상지가 없어서 저희 국공유 재산을 조금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진 실적에 보면은 사업부지 선정 및 실증화 단지 구축을 추진하겠다. 23년도 9월부터 24년 12월까지 이렇게 기재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어쨌든 그 3차 추경 예산의 사업 기간을 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총사업비 기재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지를 이제 섭외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행 기간이라든지 어떤 사업 기간에 명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실질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네. 지역산업가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또 유성구만의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 그 발전시킬 수 있도록 좀 기대도 크거든요, 사실은 본 의원은.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거는 그러면은 계속 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361페이지에는 그게 안 적혀 있어가지고. 그 362페이지에 보면 그 재원 내역이 있어요. 네. 요게 재원 내역에 보면 그 3회 추경 그 칸에 보면은 국비에 2억 4천이 기재가 돼 있고, 구비는 3회 추경에 2억 4천이 기재가 안 돼 있는데, 여기 앞하고 뒤가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구비에 2억 4천이 기재가 돼야 되는 건지, 이게 맞는 겁니까? 저희가 우선 특별교부세를 우선은 지원을 받아서 요 추이를 봐서 내년에 이제 저희 이제 구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를 기재해 주셨잖아요. 네. 7억을. 네. 그리고 국비 2억 4천, 구비 4억 6천 기재해 주셨고,
2023년 3회 추경에 국비 2억 4천 기재를 해주셨어요. 네. 요번 3회 추경 때 그 증액을 한 2억 4천에 대해서 네. 국비에 기재가 되는 게 맞는지 구비에 2억 4천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요건 기재 오류라는 거죠? 네. 예, 요거는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367페이지인데요. 네. 요게 이제 시온쉼터에 네. 있는 그 동물들에 대한 중성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요게 우리가 그동안 80마리 중성화 수술을 거의 한 상태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300마리 예산 배정 받아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는 건데, 네. 본 의원이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어쨌든 민간 보호시설에서 네. 키우는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건데, 요번에 증액을 해서 집행을 내년까지 하면, 그죠? 네. 그 이후에도 우리가 뭐 유기동물을 이 시설에서 계속 받을 텐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계속 도와줘야 되나요? 본예산에 국비가 지금 또 확보가 돼서 내년 본예산에 또 150마리가 우선은 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우리가 확보를 한 상태에서 네. 그 예산이 집행되는 동안 막 이렇게 더 많은 그 동물들을 중성화 수술을 할 텐데, 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민간 시설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을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저희도 그거를 지금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그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이상의 600마리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만큼만 지금 관리를 하셔라. 이런 걸 계속 주지시키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600마리, 네. 명문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왜냐하면 네. 뭐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합법적인 부분은 아닌 걸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도 또 되게 조심스럽긴 하고, 네. 물론 도리상 그리고 사회 통념상 우리가 이런 되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부분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때 뭐 사회적 통념이나 인간에 대한 도리 뭐 그런 걸로는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누적된 민원의 결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더라도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짚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에서 지금 공문도 걱정이 돼서 네.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맞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그런 것까지는 발언하고 싶지는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집행에 있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럼피스킨 전염병이 퍼져서 차단 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는 피해가 없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성에는? 네. 방역은 다 하신 거고. 네. 방역 어떻게 하셨어요? 방역이요? 네. 방역은 저희가 소독약이랑 그 사전 사용 2천만 원을 시비를 받아서 저희랑 보건소랑 같이 소독약품 그 개인도 지급을 하고 보건소에도 같이 방역을 했습니다. 럼피스킨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의 큰 전염병, 특히 가축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은 지역 산업과가 비상이 걸리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어요. 특히 구청의 집행부, 그리고 특히나 지역 산업과의 일선 공무원분들이 아마 밤낮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를 알 수 있는데, 374페이지 기본 경비를 보면 뭐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증액 사유에 럼피스킨병 등 방역 관련 출장 증가, 농지점검 등 업무 특성에 따른 현장 방문 증가로 이제 추경을 조금 증액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결국에는 현장을 지키고 그 우리 구에 있는 그 방역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 과가 분과되기 전에 지역 일자리 경제 과장을 해서 저는 이 지역 산업과 업무를 조금 많이 알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도 팀별로 팀에 좀 인원이 많이 부강이 돼서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계속 비상이고 계속 출장 나가고 지금 서구에서 운영하는 그 거점 소독 시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직원들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 제가 계속 이해하고 있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봐주실 게 있는데 잠시만요. 안 되네. 잠깐만요. 됐다. 요 사진 보이시죠? 네, 요게 최근에 그 럼피스킨 관련해서 방역 현장에서 이제 공수의나 수의사분들이 이제 예방약을 이제 투입을 하잖아요. 그때 또 소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직원들이. 소를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요분들이 소를 잡고 계신 분들이 지역산업과 직원이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뭐 위탁을 맡기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수의사 보조 인력인 정도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지역산업과 직원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을 추경을 세우실 때도 물론 신경을 써셨고 기존의 일자리 경제과에서 이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하지만 이번에 이제 방역 사업 그리고 럼피스킨 이번뿐만 아니라 추후에라도 언제든 전염병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 현장에서 직원들을 현장에서 한번 독려를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사기가 좀 올라가고 또 밤낮 없이 방역에 애쓰는 일선 직원들이 좀 그래도 일할 맛 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한번 띄워드렸고요. 네. 네. 이 사진 보면서 국장님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서 럼피스킨 예방 접종을 저희가 10월 말에 하고 나서 전체 과 회식 저랑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네, 저는 사회돌봄과 290쪽에 보면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 290쪽.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700만 원을 증액하시는 거예요. 네, 차시국장님? 네. 그래서 보면은 아래 표를 보면은 그 종사자 인건비를 이제 증액하는 건데 네, 그 종사자가 정원 대비 현원 보면 한 6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거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 장애인 복지시설 그 사업 안내에 따라서 인력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에 지금 못 미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12, 100%라 네. 시에서 재정 부담을 이제 하는 거라 그 저희도 요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고 지금 시설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이제 그 대전시에서 재정 부담하는 거라 지침대로 저희가 이제 인력을 지침대로 다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네, 이게 인건비가 현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셨나요? 아니면 정원으로 세우셨다면 그 예산이 부족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많이 남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시비를 계속 그렇게 보조 내시를 해서 네. 최종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정리해서 요구를 해서 시비가 내려온 겁니다. 조금 명확하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국장님. 네. 국장님, 네. 그 네. 질의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네. 본 예산을 세우실 때 시에서 내시해 줄 때 정원 네. 기준인지 현원 기준인지 현원 질의하시는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현원 기준. 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 언뜻 말씀도 하셨는데 그 보호 인원 대비 종사자 비율 뭐 이런 거가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호 인원은 그대로 두고서 그 종사자만 현원으로 그 예산 배정을 했다는 거가 네, 맞습니다. 건데요. 네. 네. 그러면은 보호 인원 대비 그 종사자 그 뭐 관리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없으실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돼가도? 시설에서는 계속 그래서 네. 지금 현원대로 예산을 주지 말고 정원 대비해서 줘야 되지 않냐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12, 100% 내려오는 거라 저희도 계속 요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의원 생각은 보호 인원과 그 종사자 비율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에도 좀 건의를 해서 이렇게 네. 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늘 이게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국비 있습니다. 네. 예, 예산을 상당히 많이 증액하는데 네. 그 증액 사유를 보면 본 예산 편성 때 인건비를 감액 반영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감축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때도 그러면은- 인건비가 계속 부족한 상태였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국비만 지금 사전 사용을 해서 벌써 지금 예. 그러면은 그 이 국비 부분도 네. 종사자 현원을 반영한 이런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그냥 감액돼서 뭐 내려왔다. 네, 현원을 다 맞춰서 준 게 아니라 네. 그 예산 규모에 따라 국비에 맞춰서 시비도 줬고 지금 최종 인건비에 맞춰서 안 줬고 그냥 예산을 다 일률적으로 아마 조금 감축해서 그러면 이제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약간 예. 의문이 되는 게 아까 방금 전에 12 지원과 마찬가지로 그 입소자 현원이 있는데 종사자는 뭐 굳이 현원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 상황에 맞춰서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보존의 시가 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도 이제 최종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건. 기존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저희가 올린 거에 대해서는 네. 다 내려왔었는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예산 감축 관련해서 많이 조금 확보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12 지원처럼 좀 명확한 그 매뉴얼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건의도 좀 강력히 하시고 해서 네. 좀 보완해 나가는 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예, 하경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그 가족복지과 343페이지 어린이집 도서구입비인데요. 이거는 뭐 감액은 됐지만 여기 지금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우리가 지금 271개소로 지금 산출을 했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271개로 278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271개로 산출이 됐죠? 343페이지. 211개로 알고 있는데 271개소로 278개소. 네, 278개소. 280개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가정 322페이지에 보면 그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수 감소해서 지금 211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지금 현재 개소는 278개소인데요. 278개소. 예, 그런데 이제 등급이 비등급 이하거나 이런 데는 지금 지급을 안 합니다. 등급이 등급이 B 이하. D 이하? B. 등급이 B 이하면 네.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71개소만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지? 차액 보육료 지원 중에 그 211개만 지원했다는 건 32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차액 보육료 지원 예산 감액 사유 중에 가정 민간 협동 등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개소수 감소에서 239개에서 211개로 감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상황인 거죠? 의원님 그러면? 잠깐 몇 페이지라 하셨어요? 332페이지. 요거는 이제 그 가정 민간 협동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거라요.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라. 아, 그럼 네. 이건 전체가 아니라 예. 가정 민간 협동만 네. 하고 지금 그 343페이지에 그 도서구입비는 전체 280개 중에서 278개 중에서 등급 이하, 비등급 이하 빼고 271개소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나간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나 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환경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37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예산액 426억 4,59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9% 감소된 17억 7,3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푸른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4,317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3,840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5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32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관영 청소 차량 매각대금 689만 9천 원, 372쪽 도안지구 자동집화시설 운영보조금 반환 수입 6,431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교통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 위반 과태료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2보조금 27억 1,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373쪽 도시공원 및 녹지사용료 133만 3천 원, 도시공원 및 녹지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 1,81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유예산 변상금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하기수 캠핑장 1,300만 원, 374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금 370만 4천 원, 국가전시회 푸드트럭 입점료 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9쪽 푸른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3억 4,1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 감소한 3,10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부가 일반 운영비 515만 원, 미세먼지 관리 살수차 임차료 1,584만 원, 시간선택 임기제 인력 운영비 1,004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생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62억 9,922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9% 증가된 6,72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면 피해 구제 급여 70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활용품 수지 운반 처리 대행비 7,034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교통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83억 8,885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 감소된 26억 4,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12 유가보조금 27억 1,9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주차관리과 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 총 예산액 87억 6,74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7% 증가된 4억 1,498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9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주요 내용으로 구소유 공용주차장 수탁료 1억 842만 원, 시소유 공용주차장 수탁료 징수교부금 4,9만 1천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 8,56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체납관리 공공운영비 1,22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원가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40억 4,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증가된 3,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기계 전기시설 관리 3천만 원, 인력운영비 4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녹지산림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85억 5,57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 증가된 1억 1,469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천만 원, 410쪽 산림욕장 관리 1,79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임업집 불금 1,131만 7천 원, 태풍 카눈 피해 위로금 260만 2천 원, 412쪽 인력 운영비 5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환경국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 일반회계 수정 세입 예산입니다. 생활환경국 수정 세입 예산은 총 예산액 436억 4,594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4% 증가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림문화공원 환경개선 자치구 특별조정구금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조 공원과 수정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50억 4,91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1% 증가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림문화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중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및 예산 수정안 심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희래 의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417조 주차관리과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자 울타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1억이 예산이 왔는데요. 예. 지금 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에다가 예. 그 보행자 울타리를 할 계획이신데요. 예. 그러면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이번에 7개를 더 설치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울타리가? 지금 있는가요? 울타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데는 네. 지금 울타리 쪽이 이제 약간 그 차량이라 붙이셨을 때 그걸 네.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설치 7개소를 네. 그 차량이 사고가 있더라도 그 네. 울타리를 이렇게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제가 언제 그 스쿨존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 시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약 245km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그 보행자 울타리가 설치된 데가 50% 정도밖에 안 예, 예. 된다 이런 그 발표를 했더라고요. 대전시하고 이제 뭐 경찰청하고 뭐 이렇게 같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뭐 거의 다 됐다 이렇게. 근데 그게 보면, 다 네. 됐다고는 볼 수 없고 아마 지속적으로 네. 계속해서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신경을 써가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스쿨존이 예, 그 예. 뭐 경사로가 심하다든가 뭐 이런 사고들이 예, 예.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혹시 그 다 갖추어지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다 됐다고 봐도 예, 예, 예. 되겠군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일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재난안전국하고 건설과하고 건설과하고 그런가요? 그럼 이따 할게요. 예.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그 세입에 예, 그 교통영향평가 이행조치명령 미이행 과태료 있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납부됐어요? 예, 납부됐습니다. 납부됐어요? 예, 예. 이거 납부하고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만 납부 받아야 될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고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납부만 받고 조치가 안 된다고 하면은 다 이렇게 800만 원 내고 말지.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준공 검사를 할 때 그때 확실히 가서 재기 때문에. 근데 이 2011년도 10월 달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준공저기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직접 실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준공된 데 아니에요? 예, 예, 준공된 데입니다. 그러니까 준공된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법제처라든가 이런 다 들어가 봤는데 이런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아니면 국토부에다 얘기를 해서 그걸 그렇게 처리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녹지살림과하고 주차관리과. 예. 뭐 다른 거보다요. 저기 아까 맨발 걷기 예, 예, 그거 저기 우리 양명환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예. 그거 유성구 관내는 맨발 걷기 하는 데가 있나요? 지금 기존에 전민동 엑스포 근린공원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 좀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걷기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실태조사나 뭐 이런 것도 전체적인 전반적인 조사나 이렇게 해서 예, 예. 확인된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고 맨발 걷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산 등산로 같은데 그 안에 이제 산 등산을 할 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으면은 그런 거를 조치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지난번에도 그 지종역 주변 네, 거기 그 주차할 수 있는 예, 자리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좀 그것 좀 알아봐 주셔서. 지종역 주변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세입 부분에서 녹지살림과 그 푸드트럭 입점료 예, 예.
396페이지인데요. 그 산출 기초 및 부가내역 보면 5만 원 곱하기 23일 해서 1,150만 원인데 증감액은 690만 원이에요? 아니 저기 추경에 저기 세입 부분 690만 원으로 올라와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출 내역과 다른 이유가 뭔지. 하루에 5만 원씩 해서 23일 쓴 거. 근데 왜 여기 이거요? 예. 아, 예, 이게 지금 5만 원 곱하기 23 곱하기 6을 해야 되는데 6대 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빠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6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예, 6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 6대가 23일 동안 있던 거를 예, 5만 세입으로 원씩. 잡은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환경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영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38억 8,62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1%가 증가된 15억 9,2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의 보존 부담금 위임수수료 10억 5,321만 6천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1억 4,460만 5천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520만 원, 시비보조금 1,400만 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2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비 지원 2천만 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150만 원, 시비 1,260만 원, 제6호 태풍 카눈 피해 재난피해 지원금 국비 1,725만 원, 시비 690만 원, 폭염 피해 대비 피해 대책으로 시비 보조금 3,100만 원, 7월 4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20만 원, 9월 2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4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22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 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880만 원, 도로사용료 1천만 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8,600만 원, 국공유 재산 변상금 1,170만 원, 특별교부세 대설대책비 3억 5,500만 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추가, 시도보조금 2억 2천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44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가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941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4,537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3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654만 5천 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 1억 1,7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적재주사 조정금 8억 1,775만 7천 원, 기타 과태료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382억 2,636만 8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2.01%가 증가된 7억 5,18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3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5억 3,277만 9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1.86% 증가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생활용 보조비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재난안전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92억 473만 1천 원으로 규정 예산 대비 1.55% 증가된 1억 4,0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 피해 대책 12 3,100만 원, 6월 27일부터 7월 27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4,410만 원, 제6구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2,415만 원, 7월 4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2 120만 원, 9월 20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2 1천만 원, 제설대책 추진 소형 제설장비 2천만 원, 호우 피해 응급복구 12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여비 160만 원, 인력 운영비 366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건설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37억 3,829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7%가 증가된 10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설해 예방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 7억 1천만 원, 가로등 시설 관리 1억 5천만 원, 하수소 긴급시설 수선 및 준설 2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공동주택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7억 6,014만 2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3%가 감소된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공급, 실효성 향상 및 주거 안전 확보 운영비 3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토지정복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20억 4,219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9.46%가 감소된 4억 9,32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재주사 사업 4억 8,472만 8천 원, 공유재산관리 일반 운영비 8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4억 2천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 157쪽 반석 서로 83번 길 일원 도로 개선으로 1억 6천만 원, 노원동 584번지 일원 보도정비 2억 6천만 원, 총 4억 2천만 원을 세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세출 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도시국 소관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현 의원입니다. 네. 사업설명서 463페이지고요. 463페이지 네. 대설 대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3억 5,500만 원 증액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자동 제설 장치 설치 실시간 대응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저기 4개소 설치하는 금액
편성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면은 저기 중앙에서 통제를 하시는 시스템인 거죠? 네.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예. 우리가 직접 가서 그 키는 건 자동 아니고. 염사 분사 장치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눈이 오면은 예. 그 염소를 분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475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인데 요게 7월에 공고를 하고 8월에 접수를 하셔서 11월에 선정을 하셨잖아요. 예. 이게 신규 사업이라 저도 요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이게 총 몇 가구 정도 신청을 받으셨어요? 신청을 받을 때는 우리가 28가구를 받았습니다. 아, 28가구 신청했는데 심사해서 다 통과한 케이스? 심사해서 예, 심사해서 예, 심사해서 14가구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산출 근거에는 28가구로 되어 예,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받을 적에는 2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적정 이제 기준에 이제 그 통과하는 지원 대상만 따졌을 적에는 예, 14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산출 근거는 예. 여유 있게 산출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희망복지과에 보면은 평균 그 소득의 그 적정 여부를 조사를 해서 예, 그 기준 이하에 해당이 되면은 지원을 다 해주는 거고 그 이상이 돼서 예, 탈락된 가구가 예, 14가구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 그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일일이 다 홍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공고만 띄운 건지. 아니, 다 홍보를 해서 네, 예, 일일이. 예,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이런 정보 주민분들이 잘 알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484하고 485 사이에 추가로 그 첨부해주신 대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요게 소형 제설 장비라고 해서 송풍기라고 하는데 이게 예. 그러면은 바람 불어서 눈 그렇죠. 뿌리 저기 예, 하는 거죠? 브로아라고 해갖고 등에다 지면서 예. 이렇게 우리 낙엽도 불고 이렇게 하는 그럼 이게 그 저기 뭐야 추진 동력이 그럼 전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휘발유하고 오일하고 네. 예, 섞어서 네.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료비는 뭐 따로 저기 뭐야 예산을 세우시는 건 아니고? 글쎄 뭐그 송풍기 20대 예산은 있는데 연료비는 없어가지고. 예, 유지 관리비는 저 재난과에서 별도로 지원을 예.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여성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보다는요. 예. 그 보니까 건설과가 재난안전과하고 보면 명시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도 예. 우리가 이제 본 예산이나 1차 추경 때 세운 건데도 명시율을 다 시켰어요. 예, 그 될 수 있으면 올해 그 본 예산 세운 거나 1차 추경에서 한 거는 올해 안에 마무리 사업을 좀 지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당해인도 예산이 당해인도에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찬 팀장님. 예, 다음은 보건소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박정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56억 4,422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7%인 4,496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총 353억 6,638만 6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83%인 2억 9,558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9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98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예방의학과 소관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세외 수입 2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529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0쪽 보건진료과 세입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를 2억 1,252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건강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규모 166억 417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인 2억 1,794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으로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으로 4,214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난임 부부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조 예방의학과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87억 1,427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2%인 2억 572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023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서 3,82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은 2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보건진료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0억 4,793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74%인 2억 8,336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코로나19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2억 8,33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2023년도 제3회 보건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 수정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수정 세입 예산은 총 257억 5,048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4%인 1억 626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정 세출 예산은 총 354억 8,566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1억 62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는 건강정책과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8,62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방의학과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빈대 방제 대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금에 제출한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학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방의학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대 방제 대책비 나온 거 있죠? 2천만 원. 예. 거기 보면 스팀 소독기를 10만 원짜리 20개 구매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요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거예요? 스팀 소독기를 아니면은 어떻게 구매할 거예요? 뭐 예산이 나와서 그냥 여기다 내용만 그렇게 넣으신 건가요? 10만 원짜리 20개 구매한다고 지금 넣어놨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구매하실 거냐고? 어떤 거? 이거 파악해보고 견적이랑 꼽아보고 여기다 예산 넣은 거예요?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그 금액을 일단은 저희가 견적을 내봤다는 거예요? 예. 받아가지고? 예. 그럼 20개 구매해가지고 유성 보건소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일단은 그 개수가 20개다 보니까 한두 예. 개 같으면 유성 보건소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예. 저희가 13개 동에다가 한 개씩은 일단은 저기 배포를 하고요. 13개는 각 통에 하나씩 예. 배부해서 예. 활용하도록 예.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보건소에서 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아. 이사입니다. 예,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과장님, 그 네. 설명서 531페이지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제 내용을 봤을 때는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시려고 이 예산 세우신 거예요? 예, 올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네, 추가로 안 된 부분 2억 2,600에 대한 부분 지급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밑에 문구를 보면은 이제 예. 12월 증액 예산 반영해서 미지급액 집행한 다음에 향후 발생 부족분이 또 있다는 향후 발생 부족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계산된 금액이 2003년 10월 기준으로 계산이 됐잖아요. 2003년 10월 기준으로, 예,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차후에 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때 지급을 해야 돼서 그렇게 기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의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방의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진료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진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국시비 보조사업과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으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